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원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양극화가 좀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은 약보합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대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기관들은 매도치고 있어요. 거래소. 이네들 참 이게 미치겠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들과 외국인 쪽은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800억이 아니죠. 73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좀 지수가 상승하기에 조금 걸림돌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개인만 매도하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억, 17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전날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연속성이 있다라면 아마도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한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전화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안 좋은가 본데요. 문자 잠깐 한 종목 좀 볼게요.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셨어요. 48,500원의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48,500원짜리 때에 일단 매수를 하셨습니다. 요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자, 우선 보게 되면 오늘 기사거리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추세 하단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요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과거에 형성이 됐었던 전 고점 자리대죠. 요 자리대까지 일단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점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라는 부분들은 마디매매를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 자리대까지 얼추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네요. 잠깐 수급적인 거 한번 봅시다. 수급적인 걸 보게 되면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단기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성장성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47,000원 언저리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대, 이 52,000원 자리대는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만원 자리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여유있게 보세요. 여유있게 좀 보시고, 만약에 4만원 정도까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실적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2분기 때 1조 나왔는데 3분기 때 1조 2천억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작년에 3조 3천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4조대가 훌쩍 뛰어넘는 4조 6천억 정도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30%, 35% 가까이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보게 된다라면 이제 PBR이 한 2배 정도 수준이 좀 됐는데요. 요 정도 프리미엄은 좀 부과받아도 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 연결이 됐나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닉인데요. 제닉이요. 네. 마스크팩. 네. 팩 많이 하세요? 제가 18,300원에 20% 가지고 있거든요. 18,300원에 네, 20%요. 20%요. 자, 그러면 네. 팩 많이 하세요? 많이는 안 하고 그냥 가끔 해요. 가끔 하세요? 네. 혹시 제닉 제품 쓰고 계시나요? 네. 홈쇼핑에서 구매하셨나요? 예, 예. 네,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하죠. 제닉 같은 경우는. 근데 근래 들어선 잘 안 하더라고요. 그죠? 네.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제닉이 중국 시장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네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바닥권역을 슬슬 탈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많이 이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18,300원짜리 때 매수하셨으면 한 9% 정도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친구가 실적이 좀 잘 나왔을까라는 부분들이 물음표인데 실적이 좀 잘 나왔나 한번 보자고요. 1분기 때 3억 적자였었어요. 그죠? 네. 2분기 때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걸 안 봤어요. 네, 그죠? 그럼 그거 한번 네. 확인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제닉이에요. 제닉 2분기 매출이 150억 나왔어요. 작년 6월 달보다 약 한 20% 정도 증가가 됐네요. 네. 근데 영업이익은 작년에 18억 냈었어요. 근데 올해는 5억 적자입니다. 5억 적자가 나왔고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에 거의 6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2분기 때는 3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일단은 적자로 좀 전환이 됐죠? 네. 전환이 됐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던 부분들은 마스크팩에 대한 열풍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네. 나왔을 거예요. 화장품주, 요우커 기대가면 신고가 행진 이런 얘기 있죠? 마스크팩 네. 열풍 요 얘기가 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오늘 상한가 잔량이 17만 주, 18만 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욕심을 일단은 갖지는 마시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내일 아마 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아마도 한 2만 1,000원 자리대예요. 네. 2만 1,000원 자리대인데 이 2만 1,000원 자리대를 넘어서 만약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한번 좀 가져가 보세요. 내일은 만약에 2만 네, 1,000원을 내일. 넘어서 네. 출발을 하면 그렇죠. 일단 홀딩을 하시되 네네. 또 상한가로 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밀려 내려서 2만 1,000원을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절반만 좀 수익을 좀 챙겨주세요. 네, 절반만. 저는 사실 이거를 오늘 이제 상한가 가서 수익이 이제 조금 났는데 네. 이걸 이제 매도를 하고 어제 그 멘토님 말씀하신 인포피아를 좀 들어가려는데 오늘 너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상담을 좀 해보고 네.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싶어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그또 마침 이게 전화가 네. 상담이 연결이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인포피아가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6% 올라가는데 정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타이밍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갭상승이 나올 때 네.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제니근도 홀딩이나 아니면 절반 정도 챙겨주잖아요. 만약에. 예. 그리고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정고점 자리 때니까 눌러줄 때 보시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보시면 돼요. 내일 만약에 제니 보고 21,000원 하여튼 그거 지지되는지 보고 나서 그렇죠.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인포피아 조금 눌리면은 그거 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인포피아는 만약에 들어가서 한 얼마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인포피아, 이 종목 상담은 하는 게 아닌데, 네. 한 16,000원대까지는 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정고점 자리 그래. 때. 예.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에피 시스템인데요. 네? 에피 시스템. AP 시스템. 네. 지난번에도 한번 먼저도 통화했었는데요. 네네. 한 19,600원인가 800원 와서 놓쳤어요. 이거 매도 시점을요. 그때 제가 얼마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아, 그때 10,000원 넘어가면 홀딩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도를 했는데 거기서 놓쳐갖고요. 지금 1,160원에 샀는데 네. 지금 이게 올라올 가망성이 있는 건지. 아, 일단 오늘도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네. 9,16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9,16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예.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AP 시스템이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네, 아몰레드주라고. 그죠? 네. 근데 AMOLED 종목 중에도 올라가는 애가 있는데, 못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가, 왜 그랬고. 그렇죠. 실적의 증가폭이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AP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자, AP 시스템 보시게 되면 작년에 160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올해 1분기 때 6억 했고요. 2분기 때 7억 했어요. 하반기 때 아마 늘어날 겁니다. 3분기, 4분기 늘어날 거예요. 이미 삼성에 대한 발주가 끝났어요, 올해. 내년에도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분기 때 39억 원의 예상치가 있는데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수주를 얼마만큼 했고 이 부분들 공시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고요. 13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올해 예상치가 130억이란 말이에요. 작년보다도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지금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종목이 뭐가 있죠? SFA나 이런 애들은 올라가고 있죠. 테라세미콘도 올라가고 있고, 비아트론도 올라가고 있죠. 예. AP 시스템 못 올라가고 있고, ICD 못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죠. 예.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일단 손절 타이밍은 놓치셨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게 월봉 차트인데, 요 자리 때까지는 눌릴 수가 있어요. 6,700원이 언저리 때까지는. 그러면 6,700원이나 7,100원이나 거기거든요? 그건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내년까지. 내년 이맘때까지. 내년 이맘때까지. 네, 내년 이맘때까지. 그럼 지금 이제 3분기잖아요. 네. 내년 다 1년 정도 더 들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다라면 일단은 매수가 위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근데 예를 들어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테라세미콘 한번 볼게요. 자, 테라세미콘은 장기 이평선을 뚫고 넘어갔죠. 네. 장기 이평선을 뚫고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동평균線저항 자리대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배열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저항입니다. 계속. 그리고 한동안은 8,000원 정도에서 박스권역을 보일 거예요. 올라가면 한 8,100원, 200원? 8,100원, 200원에서 그 하단권역까지 해서 계속 박스권역으로 움직일 거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고 수급이 모이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 여전히 하락추세대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하락추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하락 추세 때 매매하시면 계속 이렇게 소외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 여유 있게 좀 보시되 내년까지 보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이 나서 8,000원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아시겠죠? 네. 힘내시고요. 네. 근데 이게 네. 6,700원. 아, 그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좀 여유 있게 보세요. 6,7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알고 있으면 그나마 좀 빠져도 좀 괜찮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요. 너무 네.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해도 그때 이제 조금 더 손실이 났었지만 그래도 매도를 하셨으면 괜찮잖아요. 그러게요. 그걸 얼른 대출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테라세미콘 같은 건 막 올라가는데 이것만 소외돼갖고 너무. 그렇죠. 이제 차별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그러면 투자하십고요. 10,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깜깜해요, 사실.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이제 시자 종목 하면 또 넘어가 볼게요. SMCNC를 매수하셨어요. SMCNC를 3,6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20% 매수하셨고요. 자, SMCNC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엔터주죠. 엔터주. 요즘에 엔터주가 꿈틀꿈틀합니다. 좀 더 가져가셔야 되겠죠? 근데 단기 매도짜리네요. 정고점까지 왔으니까. 그죠? 하락을 하게 되면 저점 안 깼고 하락을 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절반 나온다고 했잖아요. 절반. 그죠? 절반 나왔으니까 이것도 저항이잖아요. 저항 나오니까 밀려 내려왔는데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하락 N자로 빠질 수가 있는데 지지받고 다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저항 자리대가 넘어가야 그 다음에 4,600원 자리대가 있습니다. 오늘 단기 목표치가 찼다라고 좀 보셔야 될 거고 단기 매도짜리입니다. 오늘 이 고점 자리대가. 그리고 숨고리가 나오고 나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약 한 4,6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안게임 열리죠? 아마도 이게 아시안게임에서 중국 이 얘기 컨텐츠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컨텐츠를 뭐 육성한다 뭐 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매물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차례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600원 정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3,600원 정도 때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한번 덜어주시고 다시 보시는 전략 괜찮은데 3,900원 기점으로 좀 보세요. 3,900원. 만약에 이 자리 때 이탈하게 되면 아마도 한 3,700원에서 3,700원대까지 한 눌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좀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미동전자통신을 매수를 하셨어요. 6,85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미동전자 CF 누구였었죠? 미동전자?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는 현아라고 얘기하는데, CR도 안 먹히는 소리죠? 그분은. 자, 6,8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6,8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블랙박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블랙박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다가 상승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이제,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 6,500원, 6,600원 요 자리대까지는 한 번쯤은 눌림이 주고나게 된다라면 정고점 자리대가 되겠네. 한 7,000원, 7,100원 요 자리대 한번 저항이 될 것이고 그 자리대가 넘어가는 7,500원 자리대죠.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850원 자리대 갖고 있으면 조금 더 갖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1억 했네요. 1억. 근데 2분기 때 안 나왔네요. 그럼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동전자통신을 좀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1억을 했는데 2분기 때 얼마 정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분기 때 보니까 매출이 좀 줄어들었네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 이거 126억 했었는데 95억 정도밖에 못했네요. 영업이익이 20억 가까이 됐었는데 3억 5천밖에 많이 줄었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18억이었는데 6억 6천으로 좀 줄었네요. 이 부분들 때문에 못 올라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7,100원대 요 정도 때까지는 조금 상승을 좀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G U 플러스예요. LG U 플러스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20%고, 네. 12,100원이야.
12,100원이요? 예, 예.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앞으로 뭐 어떻게 그래서 하는데. 네. 앞으로 괜찮다? 예. 괜찮습니다. LG 플러스. LG 플러스 통신 사업자들 중에 제일 대장으로 움직이는 게 SK텔레콤이죠? 예, 예. 그 다음에 LG 플러스 K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LG 플러스가 조금 하고 있는 게 루머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예. 중국 시장에서도 LTE 장비를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지금 LG 플러스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LG 쪽에. 그럼 예. 중국 그 거대한 그 땅덩에다가 하게 되면 좋아지겠죠. 만약에 LG 플러스가 한다면. 예. 그죠? 그러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기대감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일단은 12,000원대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예. 우선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3,000원대 거의 뭐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망가 내려가면은 다시 사러 볼까 싶은데 조금 올라가면. 매도를 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하고 싶으시다? 예, 예. 지금 손실권역이신데? 예, 조금 더 올라가면. 에이, 왜 그러세요? 20%인데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낫지, 차라리. 아, 그게 더 그래요. 낫지 않겠어요? 자, 예, 일단 예.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12,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한 12,500원 요 정도 12,000원대 넘어갔을 때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눌릴 거예요. 예, 예. 그때 한번 눌릴 때 차라리 매수가 위에서 한번 매도를 해보시고 예, 예. 그리고 나서 12,000원 이하권으로 갔을 때 다시 슬슬 모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는 빠지잖아요. 예. LG 플러스는 올라가요, 빠져요? 올라가고 있죠. 예, 예.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죠. 예. 기대감까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파시는 게 아니죠. 예. 조금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셔가지고 또 예.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하도 걱정이 돼갖고. 근데 좀 더 가져가세요.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대박 플러스 출연을 했었어요. 대박 플러스 출연을 하면서 오늘 지수는 아마 갭상승 출발을 할 겁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좀 밀려서 출발을 했어요. 선물은 좀 저점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근데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선물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3,7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시초가를 회복을 했어요. 플러스권역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로 지금 외국인들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깐 선물 한번 볼게요. 선물을 보게 되면 연결 선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자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밀렸어요.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밀려놓고 난 다음에 언더슈팅 나오고 나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이 자리대 깨지면 안 되고 260 이 자리대 다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262.5포인트 자리대를 안착해줘야 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265포인트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섹터를 한번 볼게요.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비슷한데 코스피로 돌아와서 중형주 한번 보세요. 중형주를 좀 보시게 되면 중형주는 상당히 견조해요. 소형주는 어떤가요? 소형주도 좀 괜찮단 말이에요. 여전히 중소형주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거래소 코스닥 가리지 마세요.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수주 쪽이 좀 더 낫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자, 시장이 뒤숭숭해서 오늘도 공개방송 열었습니다. 샘플러스로 접촉하시게 되면 제 공개방송 열어놨거든요. 많이들 들어오세요. 종목 얘기나 시장 얘기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